안녕하십니까. 공업수학 9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계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이계 비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변수 계수를 갖는 코시 오일러 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2개 말고 2개보다 더 고개 3개 이상 미분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이상이 고개인데요. 고개를 푸는 그 키가 2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고개 중에서 따로 구분해서 2개 미분 방정식을 먼저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2개보다 더 큰 3개 이상 미분 방정식은 과연 그러면 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해를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죠. 자, 상수 계수를 갖는 n개 비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고려해보자. 자, 요게 n개 비동차 상수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죠. 자,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의 y는 보조해 더하기 특수해다. 자, 보조의 yc를 구할 때 각각의 해들 사이에 서로 1차 독립인 기본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은 세컨드 오더 2개의 선형 미분 방정식 풀이와 아무 문제가 없이 동일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조해가 다음과 같이 구해졌다고 가정해보죠. yc가 c1y1 더하기 c2y2 더하기 cn-1 yn-1 더하기 cn-yn. 자, 여기에서 각각의 해들 y1부터 yn까지 요 사이에 서로 1차 독립임을 확인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 확인 방법은 런스캔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랬죠. 첫 번째 행에는 y1부터 yn의 함수를 열거하고, 두 번째 행에는 1도 함수, 그 다음에 n번째 행에는 n-1도 함수들을 열거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된다. 자, 디터미넌트가 0이면 1차 종속이고요. 0이 아니면 1차 독립인 해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차 독립인 해가 된다면 런스캔이 0이 아닌 값이 나온다면 요 앞에서 구한 보조 해들, 해들, 기본 해들 y1, y2, yn-1, 그 다음에 yn 이것들은 1차 독립인 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요 식 자체는 요 고개 미분 방정식의 보조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미 세컨드 오더에서 설명했던 그 특수해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법, 매개변수 변환법이 그대로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개 미분 방정식 풀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n개 동차 미분 방정식, 자, 비동차 이제 뺐어요. 여기 우변을 이제 0으로 놓았습니다. n개 동차 미분 방정식의 기본해가 exponential 람다 x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exponential 람다 x가 기본해가 되면 이것을 요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를 한 번 미분 람다 exponential 람다 x, 그 다음에 두 번 미분 람다의 제곱 exponential 람다 x 등등등 n번 미분 쭉 해야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대입을 하면 결국 요 방정식이 되는 거죠. an xn승 exponential 람다 x 더하기 an-1 람다의 n-1 곱하기 1승 곱하기 exponential 람다 x 더하기 a1 람다 exponential 람다 x 더하기 a0 exponential 람다 x. 자, exponential 람다 x는 0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exponential 람다 x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나면 남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어야만 합니다. a의 n 람다 n승 더하기 an-1 람다 n-1승 더하기 a1 람다
더하기 A0. 자, 그래서 요 식이 얻어지는데 요 식을 고개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성 방정식이 구해졌고요. 자, 특성 방정식의 근들이 특성값이 된다. 특성값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특성값이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의 유형을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자, 특성값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모두 서로 다른 실근이라면 보조해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c가 c1 exponential 람다 1x 더하기 c2 exponential 람다 2x 더하기 cn exponential 람다 nx.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에 yc 일반해가 된다. 네, 여기는 이제 동차형이니까 일반해고요. 비동차형이면 이게 보조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봐라. 동차죠. 그 다음에 3개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도함수 y 도함수의 최고 개수가 3이죠. 그래서 3개 미분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특성 방정식 바로 알 수 있죠. 어떻게요? 람다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6 이꼴 제로. 자, 요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람다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죠?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자,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는 간단한 경우인데요. 람다 대신 2를 한번 대입해 봐요. 2를 대입해 보면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람다가 1이란 얘기는 2를 대입했을 때 0이란 얘기는 람다 대신 람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인자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3차인데 3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5, 6 개수들만 썼습니다. 개수들. 자, 그런데 아까 2를 대입해 봤더니 0이 됐어요. 그러니까 1로 나누는 거죠. 람다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요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이것이 곱해져서 요리 올라갑니다. 자,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라고 마이너스 3이 더해져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2라고 또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거 또 더하면 마이너스 7. 7인가요? 다시요. 다시. 죄송합니다. 자,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6 이렇게죠. 1 내려오고요.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6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이 요것만 남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람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는 것이 뭐냐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6이 남는 겁니다. 자, 이퀄 제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자, 그래서 첫 번째 람다 1은 1이고요. 람다 2는 마이너스 2이고요. 람다 3는 플러스 3이 각각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본애들 찾을 수 있었죠. 기본애가 하나는 exponential 람다 1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xponential 람다 2x가 되고요. 세 번째는 exponential 람다 3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애가 exponential x, exponential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exponential 3x 각각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에는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 거죠. 기본애가 2x승, exponential 마이너스 2x승, exponential 3x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의 1차 결합이 일반해가 된다. y는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마이너스 2x 더하기 c3 exponential 3x 이런 식으로 일반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중복근이 나타나는 경우, 자, 람다 값을 구해보니까 어떤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값이 나왔다. 자, 이런 경우는 일반해를 어떻게 쓸까 하면 중복돼서 나타난 경우들만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것들은 아까 앞에서 썼던 그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회를 찾으면 된다. 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람다 3승 마이너스 람다 제곱 이꼴 제로. 이게 특성 방정식이죠. 자, 풀어보면 람다 제곱으로 묶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람다 1 이꼴 람다 2 이꼴 0 되죠? 그 다음에 람다 3 이꼴 1 각각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람다 1과 람다 2가 중복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조의 기본회를 어떻게 쓰느냐? y1은 exponential 람다 3x x 요게 첫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회가 세 번째하고 중복이 됐는데 두 번째 거는 exponential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0승. 자, 그 다음에 y3는 exponential 0승에다가 x를 곱한 거 이렇게 해서 기본회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제 일반회는 이것들의 선형 결합이다. y는 c1 exponential x 더하기 c2 exponential 0승 더하기 c3 exponential 0승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기 좋게 표현한 식이 우측식입니다. 자, C1 더하기 C2X 더하기 C3 EX. 자, C1, C2, C3는 상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다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값의 중복도가 m이다. 자, m이 중복되면 우리는 일반회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복근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것들 쭉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런 예. 요 경우는 특성 방정식이 람다 4승 플러스 3 람다 3승 더하기 3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이꼴 제로. 자,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람다 값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가 중복돼 있죠. 람다 1 람다 2, 람다 3, 요 3개가 중복되는데 마이너스 1에 중복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에.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람다 이꼴 제로입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람다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C1 exponential 제로승이죠. 제로 X승. 자, 그러니까 이거는 C1이 됩니다. 자, 그것이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C2 더하기 C3X 더하기 C4X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x승. 요것이 예제 3-23의 예제의 경우에 일반회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복소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켤레복소근이 나타나는 경우. 자, 람다 1, 2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다 라고 한다면 요 켤레복소근이 나오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기본회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켤레 복소근이 아니고 이제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쭉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켤레 복소근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반회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한번 이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요. 이 경우도 예를 들어보면 특성 방정식 람다 3승 플러스 3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5 이꼴 제로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인수분해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고요. 자, 구해봤더니 근이 람다 1이 1이고요. 람다 2, 3가 켤레복소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의 y1 어떻게 쓸 수 있죠? exponential 1x x 그 다음에 기본의 y2 그 다음 y3 이거는 C2 exponential exponential 마이너스 2x 그죠? 알파 x니까 마이너스 2x 괄호 열고 C2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C2 코사인 베타 x x죠. 베타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C3 사인 x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기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것들의 1차 결합이
일반해가 되기 때문에 y는 c1 exponential x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x c2 코사인 x 더하기 c3 사인 x 이렇게 일반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소근의 수가 늘어난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람다 1, 2가 이렇게 복소근이고 또 람다 3, 4도 이렇게 복소근이다. 근데 알파 1, 알파 2는 서로 다르고요. 베타 1, 베타 2도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근들은 전부 다 그냥 다른 실근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요 알파 1, 2, 람다 1, 2의 복소근 때문에 우리가 저것의 기본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람다 3, 4, 요 알파 2, 베타 2 때문에 생기는 기본해를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뒤에 부분, 요 뒤에 부분은 이렇게 쭉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오더 2개 미분 방정식에서 설명했던 그 기본 틀이 어그러지는 건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해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켤레 복소근이 중복되어 나타났다면 어떨까? 자,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이렇게 중복된 거죠.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 그러니까 람다 1, 2가 다시요. 람다 1과 2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고, 그 다음에 람다 3과 4가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위에 부분은 알파 1과 알파 2가 같지 않은 경우죠. 같지 않고 베타 1과 베타 2도 같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복소근이 토탈 4개는 있는데 이 전체가 다 다른 그런 그 경우이고, 요 두 번째 얘기하는 여기는 2개씩 같은 경우죠. 2개씩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 하면 요 앞부분은 그냥 람다 1, 2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람다 3, 4에 관련된 것들은 람다 1, 2가 중복됐기 때문에 x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x 곱하고 여기다가도 x 곱하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것들은 요 뒤에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동일하다. 자, 이것이 뭐 어떤 복잡하기만 하지 특별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제는 생략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이죠.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 퍼스트 오더에 대한 것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오더에 대한 것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 오더, 서드 이상 하이어 오더에 대한 거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미분 방정식이다. 종속 변수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열린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종속 변수가 방금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였나요? x 변수가 종속 변수였어요. 그 다음에 y 변수가 독립 변수였죠. 자, dy, dx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x가 독립 변수, y가 종속 변수 이런 개념으로 방정식을 쭉 설명했는데, 이제 열린 미분 방정식에서는 종속 변수가 2개가 됩니다. 자, x와 y. 자, 그러면 독립 변수를 지정을 해야죠. 독립 변수는 t로 보겠습니다. t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아니고 일반 변수 t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자, 종속 변수 x, y, 독립 변수 t 이런 식으로 열린 미분 방정식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은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간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미지수를 소거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미분 방정식은 한 방정식 안에 미지수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미지수 개수를 줄여나감으로써 열린 미분 방정식을 방금 전 시간까지 설명했던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를 구하게 됩니다. 자, 미지수 개수를 소거시킬 때는
미분 연산자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동차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값이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 자, 이것을 열린 미분 방정식이지만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특성 방정식이 나오고 또 특성값이 나올 텐데, 그 특성값이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자, 이거 보시면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죠.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도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연립되어 있죠. x와 y가 연립되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요 식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없죠. 방정식 하나, 미지수 2개. 그렇죠. 그러니까 못 풉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방정식까지 있어야만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1개 미분 방정식이지만 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변수를 소거를 해야 됩니다. 그 소거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자. 자, x 닷 t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얘는 dx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ddt x 이렇게 쓸 수 있죠. ddt가 대문자 d로 미분 연산자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d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방정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보는데 dx죠. 좌변. 그 다음에 equal 2x 마이너스 4의 y. 자, 요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d의 y equal x 마이너스 3의 y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거를 다 좌변으로 넘겨요. 좌변으로 넘기면 d 마이너스 2의 x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d 마이너스 2x로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4y.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퀄 제로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y가 넘어오면 플러스 d 플러스 3의 y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식을 두 개를 봤을 때 우변이 0이죠. 다. 첫 번째 식도 0, 두 번째 식도 0. 자, 이런 경우는 동차형이라고 부릅니다. 동차형. 자, 0이 아닌 경우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는 비동차형이라고 하죠. 자,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동차형 열린 미분 방정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요 식이죠. 자, 그래서 지워보면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식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1식, 이거를 2식 해놓고 미지수를 소거합니다. x를 소거하든 또는 y를 소거하면 됩니다. 자, 두 식을 연립해서 y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자,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식에다가 뭘 곱하죠? d 플러스 3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2식에다가는요? 2식에다가는 4를 곱합니다.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주면 y가 소거가 되죠. y가 소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y를 소거한 식, 요 식이죠. y를 소거한 식. 자, 요 관계식을 그대로 쓰면 y가 소거가 됩니다. 자,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x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1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 다음에 빼기 2식에다가는 곱하기 d-2를 해서 1식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2식에다 d-1을 곱해서 1식에서 2식을 빼면 x가 소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식이 요 두 번째 식이에요. 요거는 y를 소거, 요거는 x를 소거. 자, x를 소거하든지 또는 y를 해서 방정식을 얻어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y를 소거했으면 요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x 소거하는 건 할 필요 없어요. x를 소거했으면 요 y 소거하는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y를 소거하든 또는 x를 소거하든. 자, 얘는 y를 소거한 거고 얘는 x를 소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시 미분 방정식으로 환원이 되죠. x2 덧 더하기 x 덧 빼기 2x 이퀄 제로 이런 미분 방정식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y에 관한 식인데 y의 2덧 더하기 y 덧 빼기 2y 이꼴 0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미분방정식이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방법에 의해서 특성방정식 찾고 특성값 찾고 그러면 일반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x의 일반에 구할 수 있어요. x의 일반에 구했다. x를 구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y 구해야 되죠.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x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면 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곧바로 y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x를 소거했다. x를 소거해서 y를 구했다. 그러면 여기서 y가 구해지죠. 그러면 y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면 요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x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y를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미분방정식을 또 한 번 더 풀어야 되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하지 말고 바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 갖고 곧바로 x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x는 c1 exponential t 더하기 c2 exponential minus 2t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것을 이제 그 첫 번째 식에 대입해 갖고 우리가 y를 구한 것이 이거. 자, 요것이 x, 그다음에 요것이 y. 이렇게 페어로 이렇게 x, y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요 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해가 있어요. 얘는 무슨 해냐면 y를 소거해서 얻은 해. 그다음에 얘는 x를 먼저 소거해 갖고 얻은 해. y를 먼저 소거해서 얻은 해, x를 먼저 소거해서 얻은 해. 다르죠. 다르죠. 그렇지만 둘 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요 x하고 요 y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해가 될 수가 없어요. x와 y는 반드시 쌍으로 존재해야지만 두 미분방정식을 열린 미분방정식을 만족을 시킨다. 자, 그러니까 요것이 해의 첫 번째 타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x와 y는 항상 요 페어로 쌍으로 존재해야지만 아까 앞에서 주어진 열린 미분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자, 1번 페어, 2번 페어 어떤 것이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답이 이거라는데 나는 1번처럼 나왔는데 1번도 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실수 중복값인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분 연산자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지수 하나 소거하고 그렇게 해서 상미분 방정식을 얻어내고 여기서는 이제 x를 소거해서 y를 얻었네요. y를 얻어서 y는 이렇게 값을 구했다. y는 exponential et 가로 열고 c1 더하기 c2t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y를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위식에다 대입하지 말고 이 아래식에다 대입하라는 거죠. 미분을 해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자, y를 아래식에다 대입하면 곧바로 x가 얻어진다. 자, 그래서 결과는 뭐 계산하는 거니까 다시 하지 않고 곧바로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c1 exponential et 마이너스 exponential et 가로 열고 c2 더하기 c2t 가로 닫고 여기에 x고 y는 exponential et 가로 열고 c1 더하기 c2t 가로 닫고 이게 y가 된다. 자, 일반의 열린 미분방정식의 일반의 x와 y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성값이 복소수인 경우. 자, 요런 예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간단히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y를 소거해 보겠습니다.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1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2식이라고 하면 1식에다가 마이너스 y를 소거하는 거죠. y를 소거하기 위해서는 1식에다 d-1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2식에다가는 2를 곱해서 1식에서 2식을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y를 소거한 방정식이 요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걸 다시 미분 방정식으로 환원시키면 x 더블 덧 마이너스 2x 덧 더하기 5x 이퀄 0 이런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성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x가 일반회로 exponential t 가로 열고 c1 코사인 2t 더하기 c2 사인 2t 가로 닫고 이렇게 얻어지고 요 x를 요 첫 번째 식에다가 다시 대입하면 y 값이 구해진다. y 값 이렇게 첫 번째 식에 대입해서 얻은 y 값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의 페어 요 x와 y 요 페어가 열린 미분 방정식의 일반회가 된다. 여기 또 하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요거는 y를 소거해서 얻은 일반회가 좌측 거고 x를 먼저 소거하면 또 우측처럼 나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동차형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비동차. 자, 여기처럼 이런 0이 아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비동차 미분 방정식. 자,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그 미분 연산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한 식이죠. x와 y는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고 남은 항만 t와 e를 우변에다 놔둔 그런 케이스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y를 소거하든 또는 x를 소거해야 되겠죠. 자, y를 먼저 소거해 볼까요? y 먼저. y 소거하기 위해서는 자, 1식이고 얘가 2식입니다. 자, y를 소거해 볼까요? y 어떻게 해요? 1식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d-5를 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2식에다가 4를 곱해서 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좌변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변도 같이 해줘야 되죠. d-5 곱할 때 우변도 곱하고요. 4 곱할 때 우변도 곱해가지고 빼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식이 요 식이다. 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좌변은 d제곱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좌변은. 자, 요걸 간단히 하면. 자, 그 다음에 우변은요. 우변은 이렇게 보면 돼요. d-5에 t 마이너스 8이니까 이걸 전개해 보면 d의 t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의 t를 미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1이 나오죠. 1. 자, 그래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d제곱 마이너스 9x 이퀄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7 요 미분 방정식으로 다시 환원해 보면 요 미분 방정식이죠. 세컨드 오더 비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 자, 요거 풀이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보조에 구하자. 보조에.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니까 C1 익스포넨셜 3t 더하기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 보조에 구했고요. 특수에 구하자. 요것 때문에 생기는 특수에. 미정계수법을 사용하든 또는 매개변수 변환법을 사용하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법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xp를 at 플러스 b로 가정을 하고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에가 xp는 9분의 5t 플러스 9분의 7 이런 값이 얻어졌고요. 자, 그래서 일반에는 x가 xc 플러스 xp이다. 자, xc는 요것이고 xp가 이것이다. 자, x가 구해졌으면 그 다음에 x를 저 식에다가 대입해서 열린 미분 방정 식에다 대입해서 y를 구하면 돼요. 자, y를 구했더니 y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얻어졌다. 자, 그래서 열린 미분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상미분 방정식으로 환원해 갖고 앞에서 풀이 과정을 설명했던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쭉 적용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1개 미분 방정식, 2개 미분 방정식, 또 2개보다 고개 미분 방정식, 또 마지막으로 열린 미분 방정식까지 풀이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미분 방정식 또는 열린 미분 방정식, 선형, 비동차, 동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으니까 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문제들이 주어지면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능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잘 구해지지 않는다 하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또 반복해서
청취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